지난 시간에 강조하였던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시너지 효과에 관한 자동차 정비 산업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어요. 고객 서비스, 사회경제적, 기술 타당성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구축 전에는 동일 차량에 대한 정비 이력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본인 차량에 대한 정비 이력 조회 역시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차계부 기록을 하고 계신가요?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정비 이력을 수기로 작성한다든지 또는 정비업소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지 않고 수기 작성이라든가 또는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차량에 대한 정비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중복 기록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전제는 웹 기반으로 고객 데이터베이스, 즉 CRM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모든 정비업체에서 차량 정비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불필요한 반복 정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수리 내역이나 수리 경비 조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차기 정비 예정 일자를 얼마든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현재 전국 단위의 모든 자동차 정비업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자신의 소유 차량에 대한 정비 이력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웹 기반으로 전체 정비업체가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국 어느 정비업소를 가더라도 본인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비 이력 추적이 가능하겠죠. 그럴 경우 우리가 자동차 정비업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바로 신뢰성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죠. 내가 불필요하게 오버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지불한 이 공임이 정당한 금액인지에 대한 이력 조회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한 것이 역시 이러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혹은 IT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적어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즉 굳이 블록체인과 같은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신뢰성 확보, 투명성 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요. 차량 주행거리 조작으로 중고차 거래 시 불심팽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주행거리 조작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연식입니다. 연식은 우리가 쉽게 파악이 됩니다만 이 주행거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은 쉽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디지털 방식도 어렵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차종별, 부품별 내구성 파악이 어렵습니다. 내가 소유한 차량의 부품 어느 정도 실제 불량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구성이 짧아서 자주 교환을 해야 되는 이러한 정비가 불가피한 그러한 내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주행거리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역조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투명한 중고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기검사 및 정비
이력 관련 내역이 특히 주행거리를 다 표시하기 때문에요. 역조작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적어도 조작 가능성 여부를 쉽게 파악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의 내구성 파악이 가능하다. 각종 통계 기초자료의 제공, 즉 어느 정도 자주 수리 혹은 교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쫙 파악이 되죠. 따라서 어느 특정 부품의 내구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부품 제조업체에서는 그러한 부품 결함 혹은 하자가 있는 부분을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 타당성 관점에서요. 고장 사례별 원인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부재 그리고 수리 견적조에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동차가 언제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수리하는 것에 대한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고장 원인 진단의 신속화와 오진 확률을 감소한다. 그 다음에 수리 견적 조회가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웹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화의 힘은요. 모든 어떤 그 원인 진단을 데이터베이스화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인공지능 기법도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어떤 그 소음 관련된 뭐 주행 중에 뭐 소음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떠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DB화되어 있음으로써요. 바퀴, 즉 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허브 베어링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뭐 약 몇 퍼센트의 고장 확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뭐 타이어의 자체의 어떤 그 결함의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는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적어도 현재 내 차량의 어떤 그 결함 여부를 또 그리고 이게 바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도 무방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소비자의 만족도는 자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정확하게는 나올 수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부품 교환에 따른 수리 견적 비용 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정비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힘 중에 하나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이유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 차량의 심각한 어떤 결함인지의 여부 파악과 그리고 미래 수리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픈뱅킹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변화의 절실함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16년 이후 은행 인력의 4만 명 정도가 축소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위기의식을 지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2019년 10월 30일부로 10개 은행이 계좌 통합 서비스, 즉 오픈뱅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쉽게 이제 주거래은행의 앱을 통해서 등록된 계좌, 본인 명의에 관련된 정보를 다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물론 2016년 9월에 KFTC라고 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가 시행은 되었습니다만 자유롭게 뭐 송금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포인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버려지는 포인트가 엄청나죠. 실제 저도 제가 이 포인트 관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요. 어느 은행 혹은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포인트가 쌓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포인트 관리 역시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화가 구현이 된다면 소비자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핀테크 하면은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러한 네이버 통장 혹은 카카오 지갑 등 블록체인 기술과 이러한 핀테크 또는 뭐 테크핀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죠. 이러한 영역에서의 어떤 그 변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토스에 관한 기사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자, 연봉의 1.5배를 주겠다. 그리고 뭐 최대 1억의 이직 보너스 및 스톡 옵션 제공, 자율 출퇴근과 원격 근무, 휴가 무제한 사용, 주택자금 1억 무이자 사내대출, 매월 마지막 금요일 휴무, 개인별 평가 없이 회사 전체 목표 달성에 따른 동일 비율 인센티브 지급을 제시하면서요. 인재 모시기, 일종의 유쾌한 파격을 제안하는 거죠. 스타트업 특유의 속도전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어떤 자유, 보상, 성과를 지향하는 말 그대로 꿈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토스를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최고의 어떤 그 직장으로 인식되었던 은행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의 은행 경쟁력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과거 은행은 이 경영학 전공자들을 많이 채용했었지만 통계, 수학 전공자들로의 전환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바로 IT 및 빅데이터 전공자로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한 현실인 것이죠. 2019년에서야 오픈뱅킹에 적극 투자에 나선 것이 사실은 매우 뒤늦은 그런 전략이었다고 감히 지적하고 싶어요. 영국의 사례를 지켜보면요. 경쟁관계였던 세계은행이 공동점포 운영으로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 그리고 맥킨지에서는 세계 595개 은행 중 60%는 최근 10년 자기 자본 비용도 못 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상호 이익 창출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요, 경쟁업체와의 그 협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어요. KB 보면은 뭐 서점, 커피숍 등과 협업을 하고요. 국민은행에는 창구 대신에 카페의 형태를 제공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신한은행 역시 미술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형태를 띠기도 하고요. 농협 같은 경우도 초콜릿 전문점 입점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형태의 변화를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픈뱅킹 관련 내용을 접하시면서 적어도 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사회적 경제 가치 창출을 늘 염두에 두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상권 분석 서비스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인데요. 통합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카드 거래, 부동산 정보, 상가 분포, 인구, 직업, 학교, 교통, 공실률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으면은 빅데이터의 비즈니스 모델 세 가지 관점이 있었죠. 이상현상 감지 시나리오, 가까운 미래 예측 시나리오, 현 상황 분석 시나리오 등을 통해서 빅데이터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의 어떤 그 변화를 늘 모색하실 수 있는 상황을 전략을 구사하시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